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를 가리키는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한국사랑 통합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되게 바쁘시죠. 특히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아마 부모님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제도가 바뀌었죠. 예를 들면 좀 우스갯소리 하자면은 이제 학생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여러분 고2가 되면 이과랑 문과랑 딱 나눠져가지고 수학이 싫어 그러면 문과로 가고 과학이 좋아 그러면 이과로 가고 이렇게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도망칠 군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고1이 되는 예비 학생들은 고3이 되면 이제 수능의 국영수와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을 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물리가 싫으면 지구과학 할래. 생물이 싫으면 화학을 할래. 그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예비 고1이 다 아실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3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고1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 2달 혹은 석 달 예비 고1 때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수많은 학원에 이제 설명회를 가셔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아시는데 당연하죠. 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도 해주고 또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국영수가 되겠죠. 왜냐면은 국영수가 안 되면은 원하는 좋은 대학도 갈 수 없고 국영수가 안 되면 내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영수에 주력하는 게 당연을 한데 근데 여기서 제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고1 특히 고3 입장에서는 이 공통과학과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를 되게 무시를 못해요. 예를 들면요. 고1이 딱 되면은 일주일에 3시간을 통합사회. 보통 선생님들이 2명에서 3명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일주일에 3시간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6시간을 듣는 거죠. 6학점이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이랑 거의 비중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요. 그리고 좀 빠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중3 때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우리 자제들이 국영수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올 거야 했는데 막상 고1 때 중간고사를 보면 의외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너무 시험을 쉽게 내서 혹은 중간으로 내서 애들이 만점이 많아버리면 수업도 안 듣고 학교 명예가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를 굉장히 잘 봤는데 전교 한 5등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교 40등하고 30등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어머니들이 약간 속된 말로 멘붕이 오세요. 아니 우리 아들, 딸이 중학교 때 전교에서 막 1, 2등을 했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막 전교 40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의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알겠지만 중학교 때 국사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사회 재밌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와 국사가 내용이 요만큼이라면요. 고등학교 오면은 조금 제가 과장해서 이만큼이 돼버려요. 그리고 중학교는 조금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은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틀립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진짜 어렵게 내니까 애들이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1 중간고사 때 국영수 웬만큼 나왔어요. 근데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되게 안 나와. 진짜 엄청 안 나와요. 근데 학생이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했던 학생들은 공부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 다 풀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0이 나와야 되는데 60이나 심지어는 40이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애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내가 통합사회, 국사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좌절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괜찮아요. 왜냐? 옛날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한국사도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알다시피 여러분 내신이 9등급이었다가 5등급이 됐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나쁜 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 5등급제가 예를 들어 봐봐요. 9등급일 때는 1등급이 한 반에서 한두 명이지만 5등급이 되면 3명에서 4명이 1등급이 돼요. 그건 겉보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대학교에서는 싫어해요. 왜냐? 분명히 1등과 4등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1등급이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수능 볼 때 같은 1등급이지만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은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받고 싶다. 근데 등급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저 수능을 올리거나 수능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게 여러분 생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1 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한국사를 망쳐버리면 그게 잘못하면 계속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열심히 해야지.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재수생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고3 재수생이 되면요. 국영수 하느라고 또 신경을 못 쓰고 국영수도 만족할 만큼 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합과외랑 통합사회가 자꾸 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 경험상 현재 수능에서 많은 학생 중에 뭐가 있냐면요. 국영수가 111이 나오고 사탐도 11이 나와요. 3월 달에 모의사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래. 나 국영수 111, 사과탐 11 나오니까 요거 수업을 대충 듣거나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능을 딱 봤을 때 실합니다. 이름은 못 밝히겠고 연대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던 어떤 재수생이 수능을 딱 봤는데 111이 나왔는데 사탐이 3, 4가 나와서 못 가버렸어요. 되게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위권에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사탐을 우습게 본 거예요.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친구가 생활과 윤리, 윤사를 봤는데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통합사회는 여러분 전국의 모든 고3과 재수생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별력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국영수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국영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겨울방학 때 예비고1 학생들은 시간이 되시면 그 다음에 시간표가 허락을 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는 꼭 선택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필수로 신청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저희 김포 이음학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시간이 안 되면 다른 학원이라도 보내서 꼭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을 꼭 듣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느냐 이거예요. 그 어떤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저기요, 근데 뭐 6주, 8주 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오를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요 6주에서 특히 요 8주 동안 당연히 진도도 나가고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제가 이제 좀 학원 강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8주 동안 애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딱 3글자예요. 사탐, 통합사탐,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많은 학생이랑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교육과는 학생이랑 친해지고 학생이 나를 믿고 학생이 나를 의지해야지 성적이 오르고 수업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성적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이나 중간 학생이나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 같아요. 어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감이 없느냐?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이상하게 불안해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수업은 열심히 들어요.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수업을 듣는데 학생들이 봤더니 수업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 중학교 때까지는 이해를 못해도 그냥 암기하면 95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양이 방대하잖아요. 내용도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듣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가 맞아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고 불안하니까 어떤 과목이든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일단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히 이해를 시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좀 변한 게 코로나 이후에 그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그 3년이라는 기간을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전 학생들에 비해서 단어력, 문해력이 여러분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학생들 가르치다가 5월달쯤에 물어봐요. 야, 너 학교에서 수업 다 이해되니? 그러면 하는 말이 선생님 열심히 듣는데 3분의 1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 왜? 학교쌤이 정말 자세히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는 어떤 단어들은 도저히 모르는데 손을 들 수가 없대. 왜?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에 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문해력이 떨어진 걸 알고 되게 낮춰 하는데도 학원은 틀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막 물어보면 어머니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학생들 문해력이 엄청 여러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코로나 이후에 수업 방식을 바꾼 게 체크를 해요. 너 이 단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엔겔 지수가 뭔지 알아? 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요. 이해를 시킨 다음에 요즘 애들은 숙제를 내줘도 하는 척은 아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아예 3분의 2쯤 암기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시키고 암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무슨 감이 올라가냐면요.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무한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해요. 숙제를 해요. 그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제가 애들을 일단 좀 설득을 해요. 야, 공부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자신감이고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이해해서 암기한 다음에 그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풀자. 나도 풀고 너도 풀어라 집에서. 그 맨 처음에는 어색하다. 근데 제가 똑같은 문제를 3번을 줘요. 그럼 계속 틀려.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문제 풀다 보면 어머니들 거기서 틀린 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한 달, 한 2달 딱 습관이 되면 맨 처음에는 막 그 한 열에 5회짜리 문제도 풀기 어려웠던 게 나중에 그냥 앉아서 그냥 쭉 10회를 풀어요. 그리고 진짜 시험을 보면은 한두 개 이상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설명이 많이 다니시고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보가 많으시니까 그런 정보보다는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요 윈터 때 해주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공부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습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50명, 100명 오면은 그 중에 5명은 참 습관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수업도 잘 듣고 그 순간순간 암기하려고 그러고 또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솔직히 습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습관화? 수업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고 수업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첫날 수업할 때 그래요. 니네 진도도 나가고 내용도 많이 가르쳐 주겠지만 선생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바로 습관이다. 어떤 습관? 니네가 앞으로 고1에서 고3 갈 때까지 이 습관만 들이면 니네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습관화가 실패하면 아무리 학원을 오래 다니고 니네가 아무리 뭐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요 8주 동안 일단 애들에게 자신감 그리고 이제 습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여러분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 방침을 설명을 해드렸고 좀 혹시나 모르니까 처음 듣는 부모님들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요. 좀 겉보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솔직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은 알다시피 1과 2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죄송합니다. 분필이 안 나오네. 정치. 뭐가 들어가냐면은 경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역사. 지리가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엑기스만 딱딱 남아요. 엑기스만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틀리긴 한데 교과서 자체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데 일단 학생들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히 여기 윤리도 들어가거든요. 윤리에 갑자기 뭐 플라톤이 나오고 에피쿠로스가 나오는데 애들이 그게 사람 이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쭉 읽어주면 통합사회 혹은 한국사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 돼버리거든요. 게다가 문제가 뭐냐? 학교마다 틀린데 선생님들이 3분이 들어오세요. 그럼 어떤 분은 전공이 지리예요. 어떤 분은 전공이 윤리야. 어떤 분은 전공이 법정이야.
그러면 좀 여러분 좀 슬픈 얘기 해줄게요.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요 지리샘은 고3도 가르치거든요. 고3 지리를 내요. 그러면 윤사 선생님은 여기 통합사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수능 윤사를 내요. 그래서 10개 학교가 있으면 한 두세 개 학교? 한 40%는 이렇게 내버리니까 애들이 사회가 평균이 50이 나오고 국사가 평균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를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할 때 요거를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좀 프린트라든가 학교 내용을 보고 따로따로 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회와 그 다음에 한국사도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1, 2권 돼 있거든요, 한국사도요. 근데 1권 같은 경우는 중학교랑 겹쳐요.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 그런데 2학기가 되면 애들이 뭐하고 막 던져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흥선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 나오는데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사와 이 한국사 1도 솔직히 그래요. 중3이랑 똑같은데 내용은 2배가 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국어 뭐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인데 뭐 한국사 3등급, 통합사회 4등급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비 고1 할 때 뭐 사회 뭐 그런 과목은 그냥 서브 과목이라 대충 이렇게 뭐 시간 되면 다녔는데 이제 교육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명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요 특성, 아까 특히 앞에 말씀드린 그 특성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먼 옛날이긴 하지만, 먼 일이긴 하지만 지금 예비 고1이 여러분 눈 깜짝하면 고3이 되잖아요. 고3이 되면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한국사가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1 때 통합사회를 잘해놓으면 고3 때 좋지 않겠냐? 당연히 좋습니다. 안 한 학생보다 고1 때 그냥 옛날처럼 중학교처럼 단순히 암기하고 시험 때 이렇게 본 학생들은 물론 좋긴 좋은데 크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 3년이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공부하셨을 때 벼락치기로 막 공부해가지고 순간 좀 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보름 지나면 다 싹 까먹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원하는 공부 방식은 뭐냐? 이해해서, 암기해서, 문제 많이 풀고, 자신감 얻고, 원리를 터득하면 좀 시간이 지나도 고3 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러분 지금 예비고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능보다는 일단 내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첨언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방학 되게 소중한 겨울방학이고요. 또 하나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되게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고1, 2, 3 중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가장 웃기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오히려 고3보다는 고1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고3 겪으셨겠지만 고3 때는 티가 안 나는 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고3 되면 공부도 하면서 걱정이 많아요. 뭐 어떻게 보지? 근데 가장 순수하고 그다음에 가장 애기 같은 게 그래도 고1이잖아요. 그래서 고1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능 말고 인생 고등학교 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라고 봅니다. 제가 그 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냐면요. A라는 학생이 항상 반에서 중학교 때 1등을 했어요. B라는 학생이 한 10등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민터 열심히 하고 특히 B 학생은 아주 훌륭하신 국영수,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선생님 만나서 그냥 열심히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딱 봤어요. 그럼 좋은 건 뭐냐? 고1 때 중간고사는 3월 2일부터 한 2달, 여러분 요만큼 공부한 거잖아요. 범위가 작고 처음 시작하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B라는 학생가 중학교 때 10등 했다가 정말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2등을 한 거예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뭐냐? 내가 중학교 때는 되게 좀 중간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2등이나 뭐 3등이나 5등을 하면요. 신기하게 이게 고3 때까지 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 그냥 보통 애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2, 3등을 딱 하거나 혹은
중학교 때 20등인데 갑자기 막 10등을 하면요. 자신감이 폭발하고 또 애들이 대하는 게 틀려. 선생님들이 대하는 게 틀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을 맛본 거예요, 어머니.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윈터가 되겠죠. 그 윈터 때 당연히 진도도 나가겠지만 진도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 습관화 그거만 딱 터득하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고 애들도 굉장히 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 이음학원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